기자수첩 안지용입니다. 지난 5월 컴백한 임영웅 씨, 이 정규 앨범 발표 후에 전국 투어 콘서트를 진행을 하고 아직도 진행 중인데 마지막 공연인 서울 공연 티켓팅까지 끝났습니다. 자, 이쯤 돼서 궁금해지는 게 임영웅 씨의 콘서트 총 매출은 어느 정도 될까? 그리고 더불어서 올드스타는 마지막 티켓팅에 성공을 했을지 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임영웅 씨의 콘서트 그냥 한마디로 정리를 할게요. 전회, 전석, 매진. 임영웅 씨의 콘서트 피날레를 장식할 서울 콘서트 피켓팅, 피 튀기는 티켓팅이 끝났는데 역시나 전회, 전석, 매진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서울 콘서트는 더 피 튀길 거라고요. 그 이유는 피날레 콘서트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의미를 더하고, 그리고 서울 사는 사람들만 서울 콘서트 보는 거 아닙니다. 일단 서울 사는 사람들 많이 오겠죠. 그리고 지방에서 다들 원정 올 거라고요. 그래서 최대 81만 트래픽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 이 티켓팅에 참여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사람만 81만 명이었다는 얘기예요. 체조 경기장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요, 10,000명에서 15,000명 사이입니다. 15,000명만 잡고요, 3 곱하면 45,000명. 크게 잡아서 5만 명으로 할게요. 그런데 81만 명. 이것만 잡아도 16대 1이었다는 얘기예요. 전 지역 통틀어서 가장 높은 경쟁률이었고요. 그야말로 양보 없는 피켓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임영웅 씨의 콘서트 몇 명이나 찾았을지, 총 매출이 얼마였을지 궁금하시죠? 자,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올드스타 티켓팅 성공했냐고요? 여러분, 저희 올드스타가 마침내 이 티켓팅에 성공을 하고 싶었지만 또 실패했습니다. 이게 제 문제예요. 저는 그동안 컴퓨터 문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빠르다는 PC방 갔습니다. 근데 실패했어요. 그럼 그때는 무슨 문제예요? 제 문제죠. 자책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근데 제가 좀 위로를 얻은 게 임영웅 씨가 본인도 본인 콘서트 티켓팅에 참여를 했더라고요. 7월 9일 날 SNS에 올렸는데 나도 맨날 실패. 이 정도면 도전 자체가 효도라는 글귀를 올렸죠. 티켓 못 구한 팬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올린 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7개 도시 21회 공연을 했습니다. 금, 토, 일. 각 도시에서 금, 토, 일 3회씩. 7 곱하니까 21회. 고향 킨텍스는 공식 자료를 통해서 23,000명, 회당 한 8,000명 조금 안 되는 숫자였고요. 광주도 2만 명 정도였는데, 사실 회사에서 정확히 밝히지 않으면요, 정확한 수치는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그 공연장에 모두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시야 제한이 되거든요. 앞면에 공연장이 있는데 이 사이드 어느 순간 넘어가면은요, 제대로 무대가 보이지 않고 음향이 안 들립니다. 그래서 많은 가수들이 딱 정확히 무대를 보고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데까지만 티켓을 팝니다. 그래서 그 공연장의 전체 수용 인원보다는 적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러프하게 창원, 대전, 인천, 대구는 3회 콘서트 전부 다 2만 명씩을 잡았고요. 서울은 4만 명을 잡았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체조 경기장 10,000에서 15,000명 들어가는데 15,000명 꽉 채우면은요, 제대로 보기 힘든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보다 낮춰서 4만 명 정도로 했습니다. 그럼 대략 잡아서 17만 명입니다. 이번 전국 투어 콘서트를 통해서 17만 명이 현장에서 임영웅 씨를 만났다는 거죠. 그럼 매출은 얼마냐? VIP 15만 4천 원, R석 13만 2천 원, S석 12만 1천 원. 적은 가격은 아니죠. 하지만 다들 이 돈 주고 볼 수 있으면 보고 싶으셨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중위 가격을 했어요. 중위 가격이라고 하면 가운데 가격. R석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17만 명 곱하기 13만 2천 원. 얼마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누적 매출이 무려 224억 4천만 원입니다. 물론 매출입니다. 수익이 아니에요. 매출은 이 티켓을 팔았을 때 들어오는 돈 전체고, 이 콘서트를 준비하기 위해서 대관료, 세션, 여러 가지 음향 설치, 스텝 구성, 모든 비용들이 다 빠지고 나면 수익은 훨씬 줄어들겠죠. 그런데 상장사들,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등록된 상장사들 같은 경우는요, 회사가 얼마나 크게 매출을 일으키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매출 규모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3개월 동안 17회 공연으로 224억.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현장 MD 판매. 저도 이 고향 공연, 첫 공연할 때 현장에 갔었는데 많은 분들이 그곳에서 또 임영웅 씨 관련된 여러 MD 상품들을 사고 본인들의 문화를 형성을 했죠. 이거 다 더하면은요, 250억에서 300억 매출도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앞서서 올드스타가 임영웅을 향한 500억 베팅에 대한 콘텐츠를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물론 실제로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이 된 거예요. 224억에다가 이게 끝이 아니죠. 앨범 매출 생각해야죠. 앨범 초동 얼마? 110만 장이요. 초동 110만 장. 초동 110만 장에다가 한 장에 15,000원 정도 하면은 이건 역시 얼마요? 160억에서 200억 사이가 됩니다. 두 개 더 하면 얼마예요? 매출이 이미 500억에 육박을 해요. 500억 매출이 하나의 정규 앨범과 한 번의 투어 콘서트로 나옵니다. 근데 보통 계약을 맺을 때 몇 년 계약을 하죠? 3년 정도 계약을 하죠. 500억 베팅하고 3년을 계약했다고 해봅시다. 임영웅 씨가 매년 한 번씩 투어 콘서트를 하고 앨범을 내고 활동을 한다. 순수 매출만 1,500억이 찍히는 거예요. 그런데 500억 베팅이 과한 걸까요? 절대 과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식적인 어떠한 진행상은 없었지만 그 당시 시장에서 임영웅 씨의 베팅 가격을 500억이라고 산정을 하고 접근을 했다는 거. 제 얘기가 틀리지 않았다는 게 이번 이 앨범 발매 또 콘서트를 통해서 매출로 어느 정도 입증이 됐다는 걸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럼 임영웅 씨의 이번 첫 정규 앨범을 통한 총 매출은 얼마가 될까? 이거는 콘서트 다 끝나고 활동 다 끝나고 마무리될 때쯤 그때쯤 제가 다시 한번 총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면 이렇게 돼서 임영웅 씨 서울 콘서트 티켓팅까지 마무리됐죠. 근데 아쉽고 끝이 나지 않은 게 암표가 날립니다. 누군가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제 포기하려고 대기창을 닫으려는 순간 누군가가 올린 글이 보였다. 스마트폰 비행기 모드를 켰다가 끄고 들어가면 대기줄 없이 바로 예매가 가능하다는 글입니다. 실제로 이걸 통해서 구했다는 후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구했는지는 저도 확인이 안 되지만 이거 역시 꼼수인 거죠. 또 티켓팅이 끝나자마자 중고나라를 비롯해서 몇몇 온라인 커뮤니티에 티켓을 양도하겠다는 글이 올려왔습니다. 티켓팅이 끝난 지 30분도 안 돼서 중고나라에서 티켓을 되팔겠다는 거. 이게 진짜 의도가 불순합니다. 처음부터 공연을 보기 위한 게 아니라 이 티켓이 워낙 값어치가 있으니까는 웃돈을 주고 팔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죠. 제가 직접 본 것만 해도요. 한 장에 15만 원 정도 되는 VIP 티켓을 두 장에 70만 원에 팔겠다. 2배에 팔겠다는 글을 저도 봤습니다. 최고 금액은 140만 원이었어요. 한 장당 70만 원씩. 정말 좋은 좌석이니까 사세요라고. 이 티켓을 정말 산 사람이 있는지, 판매하는 사람이 정말 티켓을 갖고 판매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허위 글인지 제가 직접 사보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이런 티켓들 여러분 사면 안 됩니다. 임영웅 씨 측의 입장을 보면은요. 이 콘서트 티켓 예매 관련 공지가 있었는데 지난 7월 8일 팬카페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불법 예매 취소 및 취소 티켓 재오픈 안내. 불법 예매 취소권에 대해서 재예매가 7월 14일에 진행이 된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제발 공식 예매처를 통해서 티켓을 예매해달라고 팬들에게 자발적 협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불법 예매 취소 사례는 어떤 상황일까요? 동일한 IP로 동시에 다량 구매된 경우. 이거는 누군가 판매를 목적으로 한꺼번에 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또 부정한 방법을 통해 예매한 경우, 비정상적인 접근,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꼼수 혹은 매크로, 이거는 프로그램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통해서 빨리 예매를 하는 건데 이런 경우, 이게 확인된 경우는 취소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외에 부정한 방법으로 판매가 되고 또 공식 사이트 외에 개인 간의 거래 및 양도 재판매, 아까 두 장에 70만 원, 140만 원에 올렸던 그런 표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 소속사는요. 이거에 대해서 해당 건은 강제 취소가 진행된다. 일부 명확하지 않은 건들에 대해서도 예스24를 통해 소명자료 요청 안내가 나갈 예정이니 확인을 부탁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임영웅 씨의 콘서트, 이번이 아니라 다음 콘서트 때도 비슷한 피켓팅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때
지금 이런 불법 티켓들을 거래를 하고 또 누군가가 이로 인해서 부정한 돈을 착복을 한다면 그게 이 임영웅 씨 콘서트 자체를 굉장히 멍들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티켓은 아예 접근조차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불순한 의도로 티켓을 사들이는 사람들이 어차피 사도 안 팔리는구나, 돈이 안 되는구나, 취소될 수 있는 불법 티켓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아쉬움에 대한 대안으로 임영웅 씨 이번에 온라인 콘서트를 같이 진행을 하죠. 서울 마지막 콘서트가 온라인 이 OTT 플랫폼인 티빙을 통해서 공개가 됩니다. 임영웅 씨의 콘서트에 참여하지 못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인데요. 8월 14일 진행되는 서울 마지막 공연이 생중계가 된다는 거죠. 이 티빙, 저는 아이디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취재 차원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결국 현장을 가지 못하지만은 티빙을 통해서 볼 예정입니다. 아마 저랑 비슷한 상황인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티빙 입장에서는요. 아마 이 중계권을 따내기 위해서 굉장히 큰 중계권료를 지불을 했을 거예요. 그만큼 가치가 있는 컨텐츠이자 콘서트라고 판단을 한 거겠죠. 자, 이때 동시 접속자 수는 과연 얼마나 될지, 온라인으로 보는 팬들을 위해서 임영웅 씨가 또 어떤 멘트를 할지, 이 마지막 콘서트는요 제가 함께 지켜본 다음에 여러분께 또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